안녕하세요,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사건의 의문점입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조금만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댓글 반응이 심상치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더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영상을 만들지 못하고 일 때문에 오늘에서야, 지금에서야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자, 손석희 대표 측은 취업 청탁을 하는 질이 나쁜 후배로 프레이밍을 했고, 본인은 공갈과 협박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녹취록 전부가 공개가 됐고요. 녹취록 이외에도 그 이자카야에서 나와서는 동영상이 또 공개가 됐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에서 다 금방 찾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이 녹취록 전문을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같이 들어볼까요? 손석희 사장님, 방금 저한테 폭력을 행사하셨죠? 야, 그게 폭력이야? 자, 분명히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으나 손석희 대표는 웃습니다. 김웅 기자는 좀 심각하고요. 자, 요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으나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으로 생각하는 폭력과는 좀 거리가 먼 가벼운 접촉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인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알았어. 앉아. 앉아. 주먹으로 얼굴을 2번 가격하셨네요, 그죠? 아이씨. 인정하십니까? 그래, 알았어.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해. 무슨 폭력이야, 그게. 사과하세요. 그래, 미안. 자, 그게 무슨 폭력이야? 자, 뭔가 툭툭 치긴 한 것 같죠? 폭력이라고 인정은 못한다. 그게 무슨 폭력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웃으면서 계속 앉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요. 더 들어보겠습니다. 미안하다. 인정하십니까? 사과해. 인정하십니까? 에이. 손석희 사장님,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아팠니? 인정하십니까? 아니, 내가 물어보잖아. 인정하십니까? 아팠냐고. 응?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래. 인정하십니까? 아팠다면 내가 인정할게. 어깨도 한번 치셨죠, 그죠? 주먹으로. 그래. 아팠냐? 아팠어? 오른쪽 얼굴 2번, 오른쪽 어깨 한번 주먹으로 가격하셨죠? 아팠냐고 물어봤잖아. 선배님, 손석희 사장님, 아니, 선배님이라고 불러라. 자, 선배님, 손석희 사장님이라고 하니까 선배라고 불러라. 일단은 손석희 대표와 이 김웅 기자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팠냐? 아프지 않을 정도로 툭툭 때린 것으로 정황상 느껴지고요. 보죠.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아팠냐고. 자, 그럼 여기 종업원 불러서 됐어. 그래, 인정해줄게. 인정하십니까? 사과하십시오. 미안하다. 자, 여기서 사과하십시오 하니까 바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들어볼 건데요. 일단 손석희 대표가 굉장히 저자세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손석희 대표는 취업 청탁을 하면서 협박과 공갈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굉장히 저자세예요.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가 이렇게 그걸로 아팠다면 내가 사과할게. 사과한다고. 폭행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시는 거죠? 그래? 그게 아팠다면 내가 폭행이고 사과할게.
이게 처음에 언론에 공개됐었던 짤막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요것만 보고 첫 번째 영상을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날 뭐 계속해서 정보가 올라왔는데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바로 올리지 못했던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가 중요합니까? 주먹으로 가격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래, 알았어. 전제 달지 않을게. 이제 앉아라. 응?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 앉아. 앉아서 얘기해. 너 아직 나하고 얘기 안 끝났다니까. 자, 여기서 계속 앉으라고 얘기하고 너 얘기 나랑 아직 안 끝났어. 취업 청탁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손석희 층의 주장과는 뭔가 아구가 맞지 않는 대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 나랑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 더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러셨죠? 왜 그랬냐고? 예. 네가 답답해서 그랬어. 위법이고 불법이에요. 그런 행동. 그죠?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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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세요? 그 폭력이니? 응? 나는 경찰을 부를까요? 예? 폭력인지 아닌지 한번 가려볼까요? 내가 그래서 묻잖냐, 아팠냐고. 응?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그랬냐? 예. 그래. 그럼 미안하다. 생각해보니까 물리적 강도의 크기와 상관없이 아플 수 있겠다. 그럼 폭력이다. 미안해. 설사 내가 널 살짝 건드렸다 해도 네가 아팠으면 그걸 어떻게 살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알았어. 그걸 어떻게 살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알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살짝이라 하더라더라고. 가정을 붙였잖아. 살짝은 아니었지. 그래. 아니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신 분이 살짝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아이씨. 김웅. 예. 하신 말씀 있으면 다 하십시오. 다 하세요. 다 하십시오. 다 해?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아니. 우리 다시 냉정하게 얘기하자. 응? 1분 드리겠습니다. 너 용역을 파악했지? 손석희 사장님 1분 드리겠습니다. 됐어. 물어봤잖아. 폭행하신 것과 관련된 얘기 말고는 하지 마세요.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 자, 여기서 약간 이상한 기운을 느끼셨나요? 손석희 대표가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폭행에 대한 것 이외에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뭐 추측이기는 한데 이 둘이서 뭔가 딜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딜이 있었는지 밝혀지는 게 김웅 기자라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소설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만 듣고 싶어서 그랬어?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다 끝났다고. 안 끝났어. 그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김웅 기자는 나는 끝났습니다. 손석희 대표는 안 끝났어.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야. 이 대목에서 일단 김웅 기자가 취업 청탁을 하면서 협박을 일삼는 후배만은 아닌 것이 드러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선배님, 사장님, 그냥 선배님이라고 불러. 내가 뭐 니한테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서 살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뭐 또 저를 때렸다고? 폭행하신 부분이요. 그러지 마. 인정 안 하십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자, 여기서도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고 화제를 막습니다. 화제를 막는 김웅 기자도 뭔가 떳떳한 상황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쪽이 아니라 손석희 대표가 왜 저렇게 쩔쩔 매느냐라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사안이죠. 제가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예, 정말 죄송한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자, 여기서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자, 이건 뭐냐면 오히려 손 대표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해요. 이상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사장님 그 내부 구성원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뉴스 만들어 주시고 야, 국민들한테 알았으니까. 평가 받으시고 하세요. 예. 알았으니까 저한테는 그와 관련된 말씀 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자고. 저는 하지 마세요. 아니 알았어. 아, 저 정말로 경찰 부를 거니까요. 하지 마세요. 야, 여기서 왜 경찰이 왜 나와? 여기서 경찰이 왜 나와? 손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몸에 다시 손대지 마십시오. 알았어. 그런데 내가 할 얘기는 해야 되지. 할 얘기 이따가 저기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이메일. 아니야, 그러지 않아. 아니면 뭐 저기 뭐 메신저로 하세요. 그러지 말고. 아니 선배님, 손석희 사장님 그만하세요. 그러지 말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페이버예요. 알았어. 야, 아니 그러지 마. 아 정말로 화내지 마.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선배라면, 그리고 취업 청탁을 받고 있는 선배라면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게 미쳤나, 후배가. 그런데 정말로 화내지 마 이러면서 부탁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약간 읍소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뭔가 약점이 잡혔구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더 들어보죠. 이방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가겠습니다. 아니 나가기 전에 얘기 마무리하고. 아니 저기 저는 제 뜻을 다 말씀드렸어요. 뭔데? 아니 저는 사장님하고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있어. 아니 제가 당사자고요.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당사자고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선배님. 알겠는데 자, 제가 당사자고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제안을 했고 나는 그게 필요 없다, 뭐 이런 뜻일까요? 추측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리는데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손 대표는 있다. 자, 오히려 매달리는 쪽은 손석희 측입니다. 그만하십시오. 왜 있냐면 그만하십시오. 누르지 마. 알았어. 알았으니까 1분만 기다리자. 그만하세요. 아니 나도 1분 줘. 왜 부르는데? 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이렇게 전체 음성 녹음 녹취 파일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전체적인 정황을 놓고 보면요, 매달리는 쪽이 손석희 측이고요, 세게 나가는 측이 김웅 기자 측이에요. 그리고 이 녹음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세게는 아니더라도 얼굴을 2대 맞은 것 같아요. 툭툭이라도.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고, 본인이 원하는 것이 뭔가 잘 되지 않았던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느냐. 앞부분에는 손석희는 웃으면서 에이 그게 무슨 폭력이야 폭행이야 이러면서 분위기 좋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김웅이라는 사람은 기분이 매우 나빠져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둘이서 어떤 딜이 오고 갔고, 어떤 제안을 했고, 어떤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부분이 뭔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사실 중요한 것은 손석희 측이 이 김웅이란 사람을 취업 청탁을 빌미로 협박과 공갈을 했다라고 맞고서를 했는데, 이 녹음 파일만 놓고 보면 그런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의문점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작가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이 나와서는 영상이 하나 또 공개가 됐어요. 몰래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인데, 뭐 그것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손 대표는 계속해서 붙잡습니다, 이 기자를. 그리고 그 영상에서 나온 멘트 중에 나랑 같이 일을 하자, 자, 취업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석희가 김웅 기자한테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장면이 그 영상에서 나옵니다. 녹취록과 동영상 2개의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가 됐는데, 이 자료를 다 본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손석희가 뭔가 약점이 크게 잡혔구나. 자, 어떤 약점이 잡혔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손석희 대표 측이 고소한 내용은 사실과는 좀 달라 보인다.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취업을 빌미로 협박을 하고 돈을 요구하고 이런 후배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어서 나는 맞고소를 한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붙잡는 측은 손석희 측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어떤 약점을 잡혔길래 저렇게 저자세로 나갈까, 그러면서 터져 나온 것이 바로 불륜설이죠. 자, 불륜설은 너무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저는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둘의 관계가 시작됐었던 부분이 바로 과천 주차장에서 있었던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곳에서 동승한 여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손석희 측은 사실이 아니다, 동승한 사람은 90세 노모였다, 본인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진실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주소가 공개가 되면서 유튜버들이 현장을 답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과천에 있는 무슨 과천 모 교회 근처의 주차장으로 알려졌는데요. 손석희 대표의 집은 종로구 평창동입니다. 회사는 상암동이고요. 그쪽으로 갈 일이 딱히 없다 라는 게 불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문이에요. 저도 봤는데 저기를 갈 이유가 있을까? 거기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그 교회 신도가 아니라면 갈 일은 없어 보인다. 자, 불륜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그 불륜설이 맞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유튜브에서 불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허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불륜설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다가 손석희 대표와 JTBC가 했었던 그동안의 행적,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다라고 하는 그따위 논리가 이제 본인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공개된 영상과 녹취록만으로 봤을 때는 손석희 측이 주장하는 것은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네요. 만약에 손석희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대한민국의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결론은 검찰의 조사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정리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